저는 약 6개월 전부터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타사의 플래그십 크롭바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파나소닉의 연락으로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나 좋은 카메라와 렌즈들을 경험하고 있죠. 다른 리뷰 영상도 대부분 루믹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루믹스 앰버서더 영상을 올린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는 현재 S5와 GH5 마크2를 주력 바디로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S5와 GH5 마크2를 사용하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바디가 더 편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이는 영상들의 비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6대 9 비율의 영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요즘엔 17대 9 비율의 영상이나 2대 1 비율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4대 3 비율의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저 또한 대부분의 영상들을 17대 9 비율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촬영 옵션을 자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4K와 같은 해상도부터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영상의 비율까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GH5 마크2가 사용하기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높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시네마 4K, 즉 17대 9 비율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17대 9 비율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는 저로서는 꽤나 편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 16대 9 비율로 영상을 만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17대 9 비율로 촬영을 할 경우 편집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선예도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특히나 25mm 단렌즈를 함께 사용하면서 너무나 편리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5mm는 풀프레임에서 50mm와 거의 같은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표준 화각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풍경을 모두 찍기 좋은 화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화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25mm 단렌즈는 너무나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게였는데 기본적으로 풀프레임의 단렌즈들은 회사를 불문하고 무게가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 25mm 단렌즈는 부피와 무게면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단렌즈 특유의 선예도 200g 정도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f1.4까지 내릴 수 있는 밝은 조리개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용감을 보여주었어요. 특히나 야외 촬영을 할 경우에 렌즈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렌즈가 워낙 가볍고 좋다 보니 렌즈를 3, 4개를 챙겨가도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1260 렌즈와 25mm 단렌즈를 주로 사용했는데 부피도 무게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GH5 마크2가 좋았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손떨방의 성능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손떨방 성능은 저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믹스 카메라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저는 지난 S5 리뷰 영상에서 손떨방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렌즈 손떨방과 함께하는 듀얼 IS는 카메라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기능입니다. 편하게 워킹을 해도 카메라를 들고 뛰어도 굉장히 우수한 손떨방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각대라고 불리는 카메라를 들고 가만히 있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부스트 옵션을 켜고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짐벌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처럼 클립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GH5 마크2의 경우 부피와 무게, 특히 야외에서 촬영이 많으신 분들에게 저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촬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이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싼 영상용 조명들을 따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ISO를 올리면 밝게 찍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노이즈는 분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S5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용을 해본 카메라가 바로 S5였거든요. S5를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노이즈 억제력이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 ISO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노이즈가 급격하게 심해지죠. 그러나 이 S5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듀얼 네이티브 ISO의 존재 때문이죠. V로그를 기준으로 ISO가 4000이 되는 순간 노이즈를 굉장히 강하게 억누를 수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이 깨끗하면서도 밝은 화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단순히 노이즈 없는 깨끗한 결과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렌즈 구성이 간단해진다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S5의 24-105 렌즈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런 렌즈의 특징이 조리개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닙니다. 보통 f4 정도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죠. 타사의 바디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밝은 단렌즈를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의 S5 사용 경험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24-105의 넓은 화각을 가졌지만 f4라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조리개 값이 단점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듀얼 네이티브 ISO가 이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거든요. 결국 바디 한 개, 렌즈 한 개로 거의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f4 정도라고 하면 배경 흐림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피사체를 렌즈에 가깝게 하고 배경을 멀리하는 간단한 공식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배경 흐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렌즈를 사용한다면 더 강하게 배경 흐림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24-105 렌즈도 충분한 정도의 bokeh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17:9 비율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옵션의 풍부함 또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믹스 S5는 모든 브랜드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합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를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인데 4K 60프레임이 촬영 가능하면서 422 10비트 촬영이 가능하고 듀얼 네이티브 ISO 기능이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S5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영상 촬영을 위한 풀프레임 입문을 하실 분들에게 저는 S5를 정말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AF는 아직 아쉬운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여 박스를 열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일 겁니다. 물론 카메라 자체는 디자인이 이쁘다 안 이쁘다라는 기준보다는 그립감이 좋은지, 다이얼이나 버튼들이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는지 등등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부피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S5와 GH5 Mark II 모두 750g 정도인데요. 다만 그립감이라는 측면에선 저는 GH5 Mark II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셔터 버튼 때문이었는데 특히 사진을 찍는 환경에서는 이 셔터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S5는 상대적으로 약간 수직적이고 직각 형태의 디자인 때문인지 셔터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GH5 Mark II는 대각선으로 앞쪽을 보고 있어서 셔터를 누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다만 GH5 Mark II도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버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하는 환경에서 이 디스플레이 버튼이 눌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락을 걸어서 버튼을 죽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GH5가 나왔을 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없었다는 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았을 때 S5는 각진 미러리스 디자인이라면 GH5 Mark II는 둥글둥글한 옛날 DSLR의 느낌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단순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 실제 바디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방진방적의 차이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두 바디 모두 방진방적을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방한 성능의 유무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더운 여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곧 다가올 겨울이 되면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S5는 방한 성능이 없어 0도까지 촬영이 가능한 반면 GH5 Mark II는 방한 성능이 있어 영하 10도에서도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야외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옵션의 유무가 꽤나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단자 부분, 즉 HDMI 버튼도 차이가 있습니다. GH5 Mark II는 풀 사이즈를 지원하는 반면 S5는 마이크로 사이즈를 지원하니까요. 물론 이 HDMI 크기에 따라서 외장 녹화의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정감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마이크로나 미니 사이즈의 HDMI 단자는 보통 변한 젠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단자 자체가 얇아서 부러지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반면에 풀사이즈의 HDMI 단자는 아주 안전하고 고장의 염려도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외장 녹화를 하지 않아서 큰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 정도 급의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닌자5와 같은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HDMI의 사이즈가 꽤나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루믹스라는 브랜드는 카메라 업계에서 점유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한 매니아층을 구축해두고 점점 치열해지는 카메라 시장에서 본인들만의 길을 아주 우직하게 가는 브랜드예요. 저 또한 이번 앰버서더 활동을 통해서 루믹스 카메라를 처음 접해보았으니까 그동안 약간의 불편한 점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긍정적인 인상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첫 앰버서더 영상에서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회사 볼보에 대해서요.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안정감과 든든함이라는 이미지를 이 루믹스라는 브랜드에서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더욱 확고하게 변해갔습니다. 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메인보드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던 타사의 바디와 다르게 이 루믹스 카메라는 아무런 고장도 오류도 없었어요.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루믹스 유저들이 항상 말하는 AF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브랜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 카메라, 즉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루믹스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